알랭드 보통의 불안. 첫 번째 이야기, 불안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어 제목은 불안이지만 영어 제목은 Status Anxiety, 번역하면 지위불안입니다. 책의 전반부에는 지위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해결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면 지위는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신분을 의미하고 지위에 의해 경제적인 안락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이 나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위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걸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굴욕감을 갖게 됩니다. 지위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재능을 개발하여 열심히 살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작가의 말에 따르면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참 좋은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지 모른다. 지위에 대한 열망,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꺼리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열망과 그로 인한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지위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위 불안의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1. 사랑결핍, 2. 속물근성, 3. 기대, 4. 능력주의, 5. 불확실성. 불안의 원인 첫 번째, 사랑결핍.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아니, 정치적 이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우리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건강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존중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지위를 우리가 존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갈망합니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에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불안의 원인 두 번째, 속물근성. 우리가 바라는 사랑, 존중의 원형은 아기였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보답도 할 수 없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것.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성취를 통해 그러한 사랑을 다시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조건적으로 얻어지는 사랑은 그런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권력이나 명성은 우리 자아의 진정한 알맹이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관계를 맺는 사람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부르며 멀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나 자체로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첨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의 번지르르한 표면 밑에서 변덕스러움을 감지하고 속물의 무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운이 좋아 잠시 아슬아슬하게 손에 쥐고 있는 지위가 본질적 자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사치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텅 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이다. 불안의 원인 세 번째, 기대. 우리는 이전보다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 속의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유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운 번영을 이룩했다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전혀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친구로 사귀고 공적인 영역에서 동일시하는 사람들만큼 가졌을 때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가졌을 때만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과 여론이 하인들도 사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들 역시 산업가나 판사나 과학자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무자비하게 부추겼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성취를 거두는 것. 두 번째,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이는 것. 요구를 버리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한 일이다. 어떤 영역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묘하게 편해진다. 젊거나 늘씬해지려고 애쓰기를 포기하는 날은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는 말한다. 다행이야. 그런 환상들은 이제 사라졌어. 자아에 더해지는 모든 것은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부담이기도 하다. 윌리엄 제임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내세에 대한 믿음을 비과학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압박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불가피하게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우라로 치닫는 마음을 막아주는 보루였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근대적 세계관이 배양한 기대 때문에 잔인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불안의 원인 네 번째, 능력주의. 능력주의 사회는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어떤 지위든 올라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능력주의는 과거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었던 지위를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열렸는데 우리는 왜 더 불안해졌을까요? 능력주의 이전에는 가난을 보는 시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능력주의 이전의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농민은 가난하긴 했지만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난했고 의로움과 세속적 지위 사이에 단순한 동일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지위는 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 인간을 재료로 사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농부와 노동자들이 더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이 현대로 오며 역전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부자들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생활 필수품을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무능한 귀족들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던 19세기 많은 개혁가들의 시선에 따르면 부자는 단지 더 부유할 뿐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주의가 등장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불운한 사람이 아닌
실패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불안의 원인 5번째, 불확실성. 현대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때때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변덕스러운 재능입니다. 재능은 꾸준히 나에게 있는 안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변덕스럽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능은 외적인 힘이 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에 의해 우리의 인생 경로와 경제적 능력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운입니다. 우리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운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 운은 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주로 조직의 피라미드를 성공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정치적 기술에 숙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용주의 이익입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는 곳입니다. 회사의 성공은 피고용자의 성공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경제는 성장과 후퇴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투자와 소비, 대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나치면 경제는 불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득, 투자, 소비는 줄어들고 회사와 기업가들은 파산하며 실업률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 환경의 진정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는 히스테리보다 지속적 불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알랭드 보통의 불안, 정확히 말하면 지위 불안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서 파생되는 존경과 사랑을 바라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대 수준이 평균적으로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위라는 것은 손쉽게 얻어지는 것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매우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제목만 보고 하나의 심리학 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읽고 보니 사회, 역사, 철학에 걸쳐 광범위하게 현대인들의 불안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의 해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